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이첸입니다. 중국 서북쪽 간수성의 작은 마을에서 미술교사로 일해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하다는 말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곧 알게 되시겠지만요.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늘 하던 대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붓질의 방향이나 색채의 조화를 설명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 마을은 오래된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는 곳이지만 한편으론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마치 시간에 갇힌 것 같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수업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학년 학생인 웨이린이 제출한 과제를 보며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그 아이가 그린 건 마을 전통 문양을 활용한 상상화였는데 그 문양이 너무도 정교하고 낯설었습니다. 그냥 낯선 게 아니라 이상하리만치 고대 벽화에서 본 듯한 기하학적인 문이었어요. 이거 어디서 본 거니? 하고 물었더니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죠. 엄마가 어릴 때부터 알려준 거예요. 우리 가족이 대대로 쓰던 문양이래요. 그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른 반 학생들도 비슷한 무늬를 그려내기 시작했죠. 심지어 어떤 아이는 팔목에 문양을 그려넣고 다녔는데 그 패턴이 어딘가에선 본 듯한 그러나 도저히 기억나지 않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은 하나같이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거예요 라고만 말하더군요. 마치 모두가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그 문양은 대체 어디서 비롯된 걸까? 마을의 전통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도 정제되어 있었고 너무 오랜 세월을 지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평소처럼 마을 근처 산기슭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이상한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회색빛 돌덩이였는데 눈길을 끈 건 그 표면에 새겨진 문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리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형태였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바위엔 또 다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낡은 이끼를 걷어내자 마치 문자처럼 보이는 기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느 고대 문자 체계와도 닮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마을 것일까? 그날 밤, 저는 마을의 최고령자 중 한 명인 장로인 댁을 찾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문양을 그려서 보여드리자 노인은 그걸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릴 적 내 할아버지가 해준 이야기가 있어. 이 마을 사람들 중엔 북쪽에서 흘러들어온 자들의 피를 이은 이들이 있다고 했지. 아주 오래전 국경을 넘어 사막을 지나 이 땅에 도착한 자들이.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북쪽에서 사막을 지나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 걸까? 노인은 더는 말을 잇지 않았고 저는 그날 이후로 혼자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당연하게도 인터넷은 거의 통제되고 있었고 검색되는 정보는 단편적이고 무의미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VPN을 켰습니다. 그리고 금기를 깼습니다. 마음속 깊이선 무섭기도 했어요. 이게 발각되면 교사직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지탄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거대한 진실이 이 문양 속에 숨어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처음에 제가 찾아낸 건 놀랍게도 한 논문이었습니다. 해외의 역사학자가 기원 미상의 중앙아시아 문양에 대해 분석한 글이었죠. 그 문양 중 하나가 제가 본 그것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양은 고구려 유민의 흔적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고구려. 그 순간 저의 뇌리를 강하게 때리는 한 단어.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잠깐 언급됐던 이름. 삼국 중 하나였던 고대 왕조. 그런데 그 유민이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다고요? 저는 그날 밤 노트북을 끌 수 없었습니다. 온갖 자료를 뒤졌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스크린에 달라붙어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 그들의 조상들, 이 마을의 오래된 풍습, 이 모두는 단순한 전통이 아닌 기억의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마을은, 이 작은 땅덩이는 잊혀진 역사의 마지막 파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림만 가르치는 미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이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했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학생들이 반복해서 그리는 이상한 문양, 그리고 산기슭에서 우연히 발견한 돌비석.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실마리가 되어 저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냥 그림만 가르치는 미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깊고 오래된 진실을 파헤치고 있는 낯선 여행자가 되어버렸죠. 처음에는 그냥 이상한 호기심이었어요. 이 문양이 대체 어디서 유래한 걸까? 단순한 질문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호기심은 마치 진공처럼 저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머릿속에서 문양이 떠오르고 수업 중에도 아이들 그림을 보며 계속 비교하고 도저히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꿈속에서도 그 바위와 문양이 나왔어요. 이건 분명 무언가 말하고 있는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금기를 깼습니다. 집안에 있던 낡은 노트북을 꺼내 VPN을 설치했습니다. 이건 이곳에서 절대 권장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들키면 교사직은 물론 마을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검색한 단어는 기하학 문양 기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결과는 대부분 무의미했죠. 전통 자수, 티베트 불교 문양, 이슬람 예술 등 어디에도 제가 본 그 문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뒤지던 중 뜻밖의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한국의 고고학자가 작성한 영문 논문. 제목은 고구려 유민의 실크로드 전파 가능성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고구려 유민.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고구려라는 단어 자체가 저희 나라 역사 교육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주제였거든요. 어릴 적 TV에서 본 역사 다큐멘터리에서 잠깐 들어본 기억이 있었고 교과서엔 단 2줄 정도 나왔던 이름. 삼국 중 하나였지만 무너진 후 모든 흔적이 지워졌다는 그 나라. 논문을 읽으면서 저는 손을 떨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고구려 멸망 이후 일부 유민들이 압록강을 건너 서진했으며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와 중국 서부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들의 문양, 건축 양식, 언어 파편 등이 현재 간수성 및 신장 지역 일부 마을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 안에 실린 문양 하나가 제가 본 그것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확대해도 뒤집어봐도 조각조각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저는 새벽 3시에 무작정 노트북을 들고 마을 노인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노인은 제가 올 줄 알았다는 듯 무표정하게 문을 열어주더군요. 저는 인쇄해온 문양과 논문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 없이 보시더니 이내 한숨을 쉬며 말하셨죠. 내가 젊었을 때도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찾으려 했었어. 하지만 다 사라졌지. 목소리도 기록도. 노인은 마을의 오래된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지금은 금기시되는 이야기였지만 아주 오래전 이 마을의 조상들은 북쪽 바다 근처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활을 쏘며 살아가던 민족이었고 나라를 잃은 뒤 사막을 넘어 이곳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수많은 부족과 싸우고 어떤 이들은 이슬람화되었고 어떤 이들은 티베트로 넘어갔으며 소수만이 이곳에 정착했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설화가 아니었어요. 진짜 무언가 역사적인 실마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돌무더기, 문양이 남아있을 법한 유적을 찾고 아이들에게 문양의 이름이나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 해당 논문을 쓴 연구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자신을 밝히기 조심스러웠지만 돌에 새겨진 문양과 위치 정보를 간단히 전달했죠.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선생님이 보내주신 사진은 매우 중요한 사료로 보입니다. 해당 지역에 직접 방문해 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연락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제게 진짜로 손을 내미는 이가 생긴 겁니다. 그저 호기심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함께 밝혀줄 동료가 나타난 거죠. 하지만 동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제 행동이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동료 교사 한 명이 저를 은근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교장에게서 교과 외 주제로 아이들과 너무 많은 대화를 하지 말라는 경고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과학교사 샤오밍이 며칠째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집에도 없다는 이야기만 들렸죠. 이상했습니다. 불길함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고 며칠 후 학교에서 저에게 의료 검진을 받으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건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제 행동이 누군가의 감시망에 걸렸다는 뜻이죠. 저는 곧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직접 그 연구자를 만나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전에 중앙아시아 유적지에 들러 실크로드의 흔적을 추적해보자고. 그렇게 저는 비밀스럽게 여권을 만들고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며 마음 한켠은 떨렸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후손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을. 제 이름은 루이첸. 그리고 저는 지금 수천 년의 시간에 묻힌 진실을 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이첸입니다. 제 이야기가 이제 조금은 믿기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건 제 삶에서 정말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저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모래바람과 시간의 흔적이 남은 땅, 중앙아시아에서요. 한국의 연구자와 연락이 닿은 후 저는 가장 먼저 중앙아시아 유적지로 향했습니다. 간수성 서부에서 출발해 신장 위구르 지역을 지나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마주한 사막지대로 향했죠. 오래전 고구려 유민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설이 전해지는 유적지를 찾아서요. 유적지에 도착했을 땐 말 그대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세월의 덮개를 머금은 채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벽화. 그리고 그 벽화 한가운데엔 제가 익히 알고 있던 바로 그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의 세포가 흔들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현지 안내인과 함께 있던 중 중국 공안 관계자로 보이는 두 남성이 접근했습니다. 여행 목적을 묻고 사진을 찍은 이유를 캐묻더군요. 저는 그저 연구자와 협력 중이라고 얼버무렸지만 그들은 명확한 답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안내인은 급히 자리를 떴고 저는 갑작스레 고립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위기였어요. 다행히 한국 측 연구자가 곧 이메일을 통해 긴급히 영상회의를 연결해 주었고 저는 현장 감시를 피해 어렵사리 유적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모텔방에서 연구자는 제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루이첸 선생님, 당신이 발견한 문양은 분명 고구려계 유민의 흔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속이나 설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역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두려움도 망설임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곳에서 연구자와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그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제가 가져온 문양, 바위 비석, 사진, 아이들의 그림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며칠 후 연구소에서의 비공개 발표회를 통해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비문 사진은 현재 한국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인 고구려 말기 유물과 구조상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고구려에서 신성한 장소에만 새겨졌던 천손의 문이라 불리는 상징적 문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닥쳤거든요. 연구자들과 함께 한 전통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저는 입안에 이상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치료했던 임플란트가 흔들린 거였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수저를 놓았는데 옆에 있던 연구자가 물었죠. 어디 불편하세요? 바로 근처에 치과 있으니 다녀오시죠.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에선 치과 가려면 적어도 몇 주는 예약을 해야 하고 외국인이면 몇 배는 더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정말 몇 걸음 만에 예약도 없이 들어가더군요. 저는 솔직히 의심부터 들었어요. 이게 뭐지? 무슨 함정일까? 너무 친절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중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의사는 영어를 유창하게 했고 무엇보다 치료가 끝나자 비용이 0원이라고 했습니다. 연구자분이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해서 처리했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선 수입의 절반을 내야 할 치료가 여기에선 무료로, 그것도 외국인을 위한 안내까지 포함해 제공되다니. 그 순간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자기중심적인 나라라는 이미지까지도요. 이 나라는 그야말로 지식과 배려가 함께 숨쉬는 사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연구자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말했죠. 당신이 찾은 진실은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예요. 그걸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전국 각지의 박물관과 유적지에서 더 많은 연결고리를 찾을수록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진실 찾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 나라를 잃고 흩어진 이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해독하는 일이라는 걸요. 이제 저는 돌아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더 많은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이 땅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이첸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다시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을 담담하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서울 북촌의 한 조용한 찻집에 앉아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어요. 가만히 창밖을 보면 느릿한 바람이 한옥 지붕 사이를 스치고 지나가고 거리엔 낯익은 한복 차림의 관광객들이 웃고 있네요. 이렇게 평온한 풍경 속에서도 제 마음속은 여전히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첫날 인천공항에 내릴 때만 해도 저는 마치 수배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출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혹시 누가 날 추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누가 이걸 막으려 하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머리끝까지 차 있었죠. 그런데 그 불안은 곧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공항 내 직원들의 친절함, 교통의 질서, 공공장소에서의 조용한 배려들 모든 게 너무 달랐어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죠. 연구자분과 처음 만난 날, 그는 저를 위해 통역까지 동행시켜 주었습니다. 저의 상황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확인하며 접근했습니다. 그와 함께한 첫 일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었어요. 제가 가져온 비문과 문양 사진을 보여주자 박물관 측 연구원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그 문양은 고구려 후기에 사용된 일종의 의식용 상징으로 특정 귀족 집단 혹은 제사장 계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전율이 이렇습니다. 제가 간직해온 그림들, 아이들의 낙서처럼 보였던 문양이 정말 역사적인 유물이었던 겁니다. 며칠 뒤 연구소 내 비공개 세미나에서 저는 그동안의 자료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일본, 러시아,
카자흐스탄 출신의 연구자들이 참석한 자리였어요. 저는 제 마을, 아이들, 바위, 노인의 말,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풀어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넘기며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며 듣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난 뒤 한 일본 연구자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문명의 또 다른 흐름을 영원히 놓쳤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가, 그것도 역사적 갈등이 있었던 국가 출신의 연구자가 제게 이런 말을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진실은 국경을 넘는다는 말, 그게 실감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이상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에서는 여전히 저를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로 지냈던 교사들이 하나둘 떠났고 제가 가르쳤던 학교는 전통 미술 수업을 폐지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샤오밍 선생이 결국 실종 상태로 처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어떤 언론과의 인터뷰도 거부했고 그의 이름은 서서히 사람들의 입에서 사라져갔죠. 그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잊지 않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요. 그 후로 저는 서울에 머물며 한국의 역사 관련 콘텐츠 제작자들과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촬영했던 영상들, 아이들의 그림, 바위에 새겨진 문양, 사진 등을 짧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편집해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100도 안 됐지만 며칠 뒤 갑자기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양, 우리 할머니가 수놓던 옷에 있었어요. 몽골 쪽에 사는 친척에게도 비슷한 문양이 있어요. 같은 증언이 이어졌고 어느샌가 이 채널은 잊힌 고구려 유산을 복원해가는 디지털 기록실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잊은 게 아니라 잊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기억은 돌에 새겨졌고 물건에 남았고 아이들의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사람을 찾고 목소리를 찾아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한 연구소에서 정식으로 연구원 제안을 받았고 다행히 체류 비자도 연장되었습니다. 연구자들과 함께 논문도 준비 중이고 앞으로 이 문양을 중심으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도 계획 중입니다. 언젠가 제가 살던 마을의 아이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뿌리를 찾게 된다면 그보다 더한 보람은 없겠죠. 돌아갈 수 없는 곳이 있다는 사실은 슬프지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건 저에게 축복입니다. 이제 저는 루이첸, 미술교사가 아닌 기억의 기록자로 살아가려 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흔적을 모으며 역사의 공백을 채워나갈 겁니다. 그 길이 아무리 외롭고 힘들지라도 저는 선택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살아남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 어딘가를 울렸다면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잊힌 이야기가 있다면 꼭 제게 제보해주세요. 역사는 우리가 함께 완성하는 것입니다. 루이첸 드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교사가 금기를 깨고 진실을 좇아 떠난 이 여정,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고대의 흔적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잊힌 이야기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앞으로도 기억을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거예요. 잊힌 목소리를 다시 깨우는 여정, 함께 걸어가요.